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이게 왜 무죄냐. 우리가 이거 앞만 생각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이 재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하다가 열불이 나가지고 우황청심한 2병 까고 왔습니다. 소주 말고 우황청심만을 까고 오셨어요? 우황청심 액 네. 2병 까고 왔는데 네, 가장 이상하다. 이건 뭐야 싶은 거 한 3개 정도만 꼽아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이제 시간에 네. 위증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2시부터 할 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월요일에 할 때, 네. 거짓 증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행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요건이라고 제가 그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 있는 고의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고의를 추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판결문을 보면 그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요건은 통과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도 인정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요건도 인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재판장님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고의는 없대요. 그거는 마치 말을 하자면은 네.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행위가 있는데 네. 그게 대해서 고의가 없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실수? 실수를 했을 때 네네. 이럴 경우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학 작품이나 어떤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이해를 못 한다. 이해를 못 해. 네. 그게 막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게 이해를 못 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책을 쓴 사람 잘못이에요. 이해 못한 사람 잘못이죠. 책을 쓴 사람 잘못이죠. 책을 쓰는 사람은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려운 책을 쓴 사람이 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막 현학적으로 기교적으로 막 책을 썼어. 근데 나는 이거를 못 읽어봤을 때 내 탓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네. 이거는 그 저자가 책을 정말 못 쓴 거예요. 개떡같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도 변호사도 오래 했고 네. 하여튼 변호사 업계에서 이름이 없지도 않은 변호사인데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여러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위증이 있었고 네. 또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했고 네. 그런데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의가 없었다는 그 내용들을 어디서 추출해내냐 하면 그 뭡니까?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하고 했던 그 통화 내역들 있잖아요. 네. 그 통화 내역들이 이재명의 어떤 유죄의 어떤 그것들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의 무죄의 근거들을 그 통화 녹취에서 네. 이거를 추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복잡한 강학적으로 정범의 고의가 없다 그러고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각 통화 당시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람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어렵긴 어렵네요. 예, 어렵죠. 우리가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요. 내가 차를 막 미친 듯이 시내에서 한 시속 100km 정도로 몰고 가면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자전거가 튀어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 있을 그런 수 있다. 식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내 30km 주행도로에서 만약에 100km로 달렸다 그러면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할 거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부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김진성이 또 뭐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으로 보이고 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기 보기 어려운 점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거를 교사하려는 어떤 고의, 교사의 고의도 없다고 봐서 그냥 뭐 교사의 고의가 없는 교사란 뜻이네. 그러니까 교사를 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본 교사의 거예요. 고의가 없는데 그걸 교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럼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교사 자체가 그러니까 운전에 제가 고의가 없는 운전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운전을 그러면 고의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요새 AI 시대잖아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 아, 그래요? 네. 근데 챗 GPT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건 기사감인데? 네. 네, 챗 GPT한테 뭐라고 질문이 뭐예요? 내 질문이 뭐냐면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위증 교사죄에 있어서 네. 위증의 교사 행위도 인정되고 위증도 있었는데 위증의 고의는 부정되는 사례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 질문이 너무 멋지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얘가 케이스를 막 이상한 케이스를 얘기해.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 기사감입니다. 예, 그래서 챗 GPT는 알고 있다. 김동연 판사의 판결이 왜 문제인지. 예, 그래서 GPT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챗 GPT한테 그래서 아니 이재명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서 교사 행위 및 위증은 있다고 보면서도 이재명의 고의만 부족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좀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제가 챗 GPT한테 물었어요. 네, 그 답은? 답은 그 답은 예, 그래 물었더니 잠깐만요. 논리적인 의문.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특정 증언을 요청했음이 인정됐습니다. 그건 인정됐잖아요. 교사 행위는. 그렇죠. 인정됐습니다. 이 요청이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증언을 유도한 것이라면 고의성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죄에서 고의는 행위와 의도의 어떤 커넥션, 연결이 중요한데 이 요청이 구체적이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챗 GPT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챗 GPT도 이해 못하는 판결인 거예요. 맞는 얘기였고. 챗 제가 GPT도 챗 GPT였으면은 네. 답은 딱 한 글자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이게 쟤는 이게 말이 되는 사례를 찾아줘 그러면은 네. 챗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챗. 이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네. 막 그 이제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나서 막 그거를 해요. 그 저기 뭐냐 진술서를 써가지고요. 네. 비서실장한테 보내주고요. 그거를 다시 이게 해서 또 수정해 달라고 해서 또 뭐 수정해서 또 들어가고요.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만들고요. 네. 그 신문사항을 또 이진성한테 보내주고요.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오랜 시간 변호인이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보다 가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그 변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장악력이 더 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우월적 했을 지위가 때. 확실히 있죠. 우월적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거는 그 통화하고 변론 요지서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거기 관여했다고 볼 뭐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말하자면 고의를 부정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 진술서를 한번 받고 또 수정해서 받고 그거를 가지고 또 변호사가 또 증인 신문 줘서 또 만들어서 또 주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말하자면 그 통화의 내용하고 그 김진성 씨가 나가서 위증하는 그거하고 어떤
말하자면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이 아니라 이재명 측의 참고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증언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네. 그 사이에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당연히 그 통화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변호인들과 계속 연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 법칙이나 상식에 부합하는 거지. 그 통화만 딱 있었고 변호인 그 이후에는 그 변호인들하고 뭐 이거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그러니까 챗 GPT가 버벅거리죠. 보통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변호사 써야 되는 재판 상황이 있는데 네. 변호사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재판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갖고 진술을 하게 되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고 의견을 주십시오. 네. 저는 최종적으로 제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제가 오케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문 조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 증인 조서, 질문서 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변호사가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바쁘니까 입회 안 했더라도 둘이 만든 다음에 그 문서를 작성한 거를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뭐 문자나 메시지로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당연히 추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비서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서로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관계입니까? 진술서 보내주고 또 진술서 수정해서 그거 받는데 그리고 사실 그게 예, 거기서 맞죠. 네. 또 뭐 막 비서실장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그럴까요? 그렇게 그러진 4번이나 않겠죠? 전화를 네. 하고 이렇게 네. 집요하게 설득을 12번이나 기억을 살리라고 하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한 사람이 그 변론 요지서는 기초 자료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법정 나가서 증인할 때는 변호사가 이거 물어볼 테니까 넌 이렇게 답변해.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집요하게 설득해서 마침내 이제 위증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일 그 중요한 그 질문 오고 가는 거 이거를 도대체 그 이재명 대표가 전혀 보지 않았다면은 저는 앞에 그런 노력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네. 대표의 정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도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4번이나 김진성하고 통화를 합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김진성이 또 직접 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시도를 했는데 안 먹히거나 네. 정말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나섰다. 설마 이게 나중에 현출되랴 한 그거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걱정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조카가 분명히 니네 거기 다 부합을 해. 이건 청탁 아니야. 우리 조카가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서 니네 회사가 좋으면 잘 돼. 아 청탁은 아니야. 내가 청탁 아니야. 부탁한 건 청탁 아니야. 아니야. 계속 하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해요. 네.